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생산소문부 ESG 경영연구소의 김동수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2년 화장품 산업의 ESG 핵심 현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ES 시장의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ESG라는 용어 자체가 처음 생겨난 건 2005년 유니마크와 UNPRI의 거래를 거치면서 ESG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었다는 건 이제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심은 언제부터 증가했냐면 2005년, 6년 이때 이렇게 ESG라는 용어들이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ESG라는 용어에 대한 관심 자체가 증가하기 시작한 건 2018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전하고 후하고 이렇게 보면요. 2018년 1월부터 2022년 올해 10월까지 ESG에 대한 뭐 언론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4배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ESG 전선시대라고 하는데 막상 전선시대는 지난 3년간 있었던 거고 ESG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서 지금 이제 ESG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를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ESG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량을 살펴보면 2019년에 ESG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1136건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ESG 관련 언론 보도가 4,353건이 있었거든요. 한 4배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2021년 올해 1, 4분기만 하더라도 지난해 전체 언론 보도량을 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의 ESG에 대한 관심들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글로벌 시장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한 2년 정도 이렇게 터울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ESG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2018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점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의 터울이 있습니다. ES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주로 이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정부 기관들이 최근에는 많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냅니다. 정부 기관들이 있고요. 또 고객사들 그리고 투자 기관들 그리고 평가 기관과 같은 그런 그 기관들이 서비스 기관들이 ES 시장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처럼 다수의 중소 중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요청하고 있는 공급망 ESG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ESG 규제 기관의 대응도 역시 중요하고요. 또 글로벌 공급망 ESG 초점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고 있는 예를 들면 ESG 평가사, 신용평가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ESG와 관련된 이슈들하고 국내 도메스틱한 그런 화장품 산업의 이슈들하고 조금 비슷한 면도 있지만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화장품 산업에 있는 그런 중소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ESG 평가라고 해서 큰 대기업, 큰 그 화장품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요청하는 공급망 ESG와 같은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ES 시장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규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정보 공시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향후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고요.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 말고도 간접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감축 같은 경우에는 2018년 BAU 대비해서 40% 감축하라고 하면 많은 기업들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정 그 이상 이렇게 푸시를 하거나 또 산업별로 좀 더 강하게 푸시하는 산업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규제 저항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접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게 온실가스를 얼마를 감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신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에 온실가스와 관련되는 규제들을 높일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은 이자율이 높아지고 적게 배출하면은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조절 기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능들을 인터미디어리 오르가니제이션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을 통한 인터미디어리 오르가니제이션 기능을 통해서 일시에 많은 기업들이 그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중소 중견 기업들이 일시에 그 ESG 활동을 할 수 있게 촉진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규제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글로벌 ESG 메커니즘에 있어서 정보공시 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공시 규제는 직접 규제나 간접 규제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온실가스를 감축하라고 직접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은행과 거래하는 중소 중견기업들 또는 대기업들에 있어서 여신 거래를 할 때 온실가스를 규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